인터뷰는 약간 사회 초년생들을 위한 뭐 재테크 방법에 대해서 조금 말씀 나눴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 전에 이제 미니멀 재테크를 주장하고 계신데 네. 간단하게 미니멀 재테크를 설명해 주신다면. 미니멀 재테크라는 것은 무조건 재테크라고 하면 하고 싶은 이게 뭔가 해야 될 것 같은 게 너무 많고 공부해야 될 것도 너무 많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제가 생각하는 재테크는 자기가 잘하는 거에 집중하고 자기가 좋아하는 거에 집중하기만 해도 충분히 부자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뭔가 너무 많은 것들을 하려고 하지 말고 자기가 할 수 있는 것만 하자. 그래서 어떻게 보면 최소한이라는 의미를 붙여서 제가 미니멀 재테크라는 것을 이제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 최소한이라고 하셨는데 진짜 최소한 미니멀 재테크 할 수 있는 방법들을 꼽으신다면 뭐가 있을까요? 제가 생각하는 거는 정말 진짜 최소한이라고 생각하는 건 그냥 자기 월급이 어디에 쓰이고 있는지 살피는 거, 그냥 그 자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냥 내가 내 돈을 어디에 쓰고 있고 얼만큼 내가 원하는 만큼 저축하고 있고 내가 이 돈에 대해서 그냥 주체성을 가지는 거예요. 자기 돈에 끌려다니는 사람은 자기가 월급 200만 원 받아도 내가 이 200만 원 어디에 쓰고 있는지 전혀 알지 못하거든요. 그냥 월말이 지나면 항상 통장에 비어있고 이렇게 생활을 하게 되는데, 자기가 얼마를 벌든 200을 벌든 300을 벌든 자기 돈의 주체성을 가지고 그냥 내가 원하는 만큼 저축하고 내가 원하는 만큼 원하는 곳에 소비하는 습관을 들이면 그게 저는 그냥 진짜 재테크의 시작이고 미니멀 재테크라고 생각이 듭니다. 1년 동안은 우선 그냥 예적금으로 저축을 하는 걸 추천드리고 싶어요. 특히 적금으로. 왜냐하면 처음에는 저축하는 습관이 없거든요. 그런데 내 월급이 들어오자마자 적금으로 그냥 자동으로 100만 원씩 저축이 된다라고 하면 내가 노력하지 않아도, 의지력이 필요하지 않아도 남는 돈 100만 원만 생활비로 사용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렇게 하다 보면 이 소비 습관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 이후에는 내가 의지력을 그렇게 크게 가지지 않아도 저축이 이제 되기 시작하거든요. 그러니까 잉여 자금이 100만 원 이상 계속 남기 시작하거든요. 그러면 그때부터 100만 원 중에서 뭐 80만 원은 적금, 예적금으로 하고, 그리고 20만 원은 그냥 내가 바로 내 스스로 의지력을 가지고 주식 통장에 돈을 보내서 주식에 투자하거나 하는 걸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사회 초년생은 이제 가장 제가 가계부 코칭하거나 이랬을 때 가장 평균적으로 누구나 목표 달성한 거를 그냥 예로 들자면 월급의 50% 정도를 이제 저축하라고 많이 추천을 드리거든요. 이게 그냥 기본적으로 소득이 기본적인 사회 초년생 200만 원 정도인 분들에게 제가 추천하는 퍼센테이지인데, 만약에 자취를 하고 있다면 조금 더 줄어들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저축을 50%라면은 이제 쓸 수 있는 돈이 100만 원 정도. 100만 원이죠. 근데 뭐 고정적으로 들어가는 비용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거를 제한한다면 사용할 수 있는 돈이 정말 적을 네, 것 같거든요. 맞아요. 소비를 줄여야 된다. 그렇죠. 소비를 많이 줄여야 되는 거죠. 그리고 또 고정비도 기본적으로 많이 줄여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줄일 수 있는 방법 있을까요? 소비를 줄일 수 네, 있는 고정비를 우선 사회초년생들이 줄이는 방법은 기본적으로 우선 주거비에서 월세를 부담하는 것보다는 그냥 전세 대출을 받아서 전세 이자를 내는 게 더 저렴하고요. 그리고 또 핸드폰비가 가장 많이 나가는 편이거든요. 핸드폰에다가 또 만약에 TV, 인터넷까지 다 하고 있다면 통신비가 100만 원 생활비 중에 10만 원 이상이 나가시는 분들이 꽤 있어요. 이런 경우는 요즘에 알뜰폰이 굉장히 잘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저렴하게 핸드폰을 중고로 구입하고, 그 다음에 그 핸드폰에 알뜰폰 요금제를 적용해가지고 한 달에 2, 3만 원의 돈으로 그냥 무제한 요금제를 쓸 수 있는 방법이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핸드폰 비용을 줄일 수가 있고, 또 보험료 같은 경우도 처음에 사회초년생이 뭣도 모르고 그냥 회사에 들어가자마자 지인의 추천으로 굉장히 비싼 보험을 가입하고 있는 경우가 많아요. 뭐 자격이 필요하지도 않은 보험을 가입하고 있는 경우도 많거든요. 이런 보험 같은 경우도 다시 한번 자기 보험이 나에게 필요한 보장인지 확인을 하고 정리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필요한 보험은 어떤 거죠? 보험 같은 경우는 이게 사람마다 다 이제 가치관이 다른데, 저는 보험을 그렇게 많이 드는 걸 추천하는 편은 아니에요. 왜냐면 또 사회초년생 같은 경우 한 달에 200만 원을 버는데 거기에 보험료가 2, 30만 원 들어간다라고 하면 굉장히 부담스럽잖아요. 그래서 저는 진짜 꼭 필요한 보험인 실비 정도만 가입을 하거나, 아니면 여기에다가 만약에 내가 부모님이 뭐 암이나 뭐 고혈압이나 당뇨나 이런 병이 있으시다 그러면 그
보장에 맞는 안보험 같은 경우 이런 것들을 가입하는 걸 추천드리고, 가장 추천하지 않는 보험은 변액연금보험 연금이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거나 저축이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는 보험은 저는 추천하지 않고 있습니다. 왜 그러실까요? 연금이나 아니면 저축보험 같은 경우는 우선은 사업비라는 게 굉장히 많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수수료가 많이 들어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차라리 내가 보험회사나 보험회사에 저축의 개념으로 돈을 맡길 바에야 그냥 내가 직접 주식에 투자를 해서 투자 공부를 하는 것을 더 추천드리고 싶어요. 그 절약을 굉장히 강조를 하세요. 근데 절약만으로는 재테크하기 쉽지 않은 지금 상황이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절약만으로 부자 되긴 좀 어려운데요. 근데 절약을 하지 못하는 사람은 계속해서 부자가 될 수가 없는 건 정말 확실한 것 같아요. 제가 제 지인 중에서 정말 고소득자들이 꽤 있거든요. 좋은 회사 다니는 친구들 꽤 있는데, 그 친구들 중에 돈을 모으지 못한 친구들을 보니까 아무리 투자를 해서 뭐 주식을 하거나 아니면 비트코인이나 이런 걸 해서 수익을 크게 불려도 결국에 절약을 하지 못해서 시드머니가 크지 않다 보니까 돈이 크게 불어나지 않는 거를 제가 확인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우선은 돈을 모으기 시작할 때 많이 저축하는 이 습관을 만들어 놓는 게 가장 먼저라고 생각이 들어요. 절약을 가장 많이 하는 습관. 이 습관이 들어있으면 내가 월급이 200이든 300이든 많은 잉여자금이 남기 때문에 수익률이 좀 적게 나와도 더 빠르게 돈을 불릴 수가 있더라고요. 결혼 후 이제 2년 3개월 만에 1억 모았다고 해서 되게 화제였어요. 네. 어떻게 모으신 거예요? 제가 1억을 모아야 되겠다고 작정하고 1억을 모은 건 아니었고, 그냥 저는 최대한 많은 돈을 모아야 되겠다라고 목표를 정해서 그냥 1년 안에 최대한 많은 돈을 어떻게 하면 모을 수 있을까 연구했던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시기에 제가 엄청나게 큰 소비를 하던 사람이었는데 소비를 확 줄이는 연습을 1년 동안 했었던 거죠. 그래서 그렇게 1년 동안 소비를 줄이는 연습을 하고 나니까 2년 차에는 그렇게 크게 노력하지 않아도 돈이 모이더라고요. 더 많이 모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1년에 4천만 원씩 모을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2년 6개월 정도면은 1억을 모을 수 있겠다라고 그냥 막연하게 생각을 했는데, 계산을 막상 해보니까 2년 3개월 안에 1억을 모으게 됐더라고요. 그게 제가 계속해서 조금이라도 조금 더 모으려고 어떻게든 조금씩이라도 더 모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연구하다 보니까 그 기간이 단축됐었던 것 같아요. 예를 들면은 저 같은 경우는 진짜 자잘한 돈을 모았어요. 저는 처음에 돈을 모을 때 대출 상환을 하면서 돈을 모았거든요. 그러니까 저축을 따로 예적금을 든 게 아니라 대출을 빨리 갚아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서 돈이 생기는 대로 대출을 갚았어요. 예를 들면 보통은 대출을 갚으실 때 내 월급이 들어오면 그 중에서 100만 원 대출을 갚고 이런 식으로 하시는데, 저 같은 경우는 자잘하게 5만 원이 들어와도 대출을 갚고 3만 원이 들어와도 대출을 갚고 이렇게 자잘한 돈이 들어와도 다 대출을 갚았어요. 그 돈이 모이다 보니까, 그런 아주 자잘한 돈이 모이다 보니까 엄청나게 많은 돈을 대출 상환하게 됐었더라고요. 그러면 결혼하시고 자가는 언제? 처음에 제가 결혼하고 나서 6개월 뒤에 집을 계약을 했어요. 계약서를 쓴 거는 결혼하고 6개월 차 만에 계약서를 썼습니다. 대출을 끼고 구입하셨나요? 네. 대출 상환하는 비용이 상당하잖아요. 그렇죠. 그냥 근데 그때 당시에는 제가 집값이 바닥이라고 생각이 들어가지고 대출을 얼마를 해도 집을 우선 사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때 당시에 저희가 계속 돈이 생기면 다 대출 상환을 했기 때문에 현금이 하나도 없었어요, 집에. 진짜 몇백만 원도 없을 정도로. 그러니까 계약서를 쓰는데 가계약금을 보낼 돈이 없을 정도로 돈이 없었는데 전체 다 대출을 받았어요. 전세를 낀 매물을 샀거든요. 그러니까 전세 갭 차이로 이제 1억 이상이 좀 들었는데, 그 돈을 모두 다 전세 자금 대출 더 크게 일으키고, 그리고 신용 대출 일으키고 해가지고 현금이 하나도 없는 상태로 집을 매수를 했습니다. 그러면 사회 초년생들도 그렇게 부동산에 투자하는 거를 그러면 추천하시는 거예요? 사회 초년생도 지금 당장은 목돈이 없으니까 부동산에 투자하기는 어렵다고 해도 저는 부동산에 계속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제가 결혼하고 나서 6개월 만에 집을 매수할 수 있었던 이유는 제가 남편이랑 연애하는 3년 동안 계속해서 부동산 어플을 보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부동산을 계속 보는 습관이 있었고, 남편이랑 뭐 예를 들면 어디에 놀러 갈 때마다 그 동네에 있는
부동산을 무조건 확인을 했어요. 속초에 가면 속초에 있는 부동산을 확인하고 뭐 예를 들면 뭐 일산에 가면 일산에 있는 부동산 가격을 확인하고 어디든 제가 새로운 동네에 가면 무조건 그 시세를 확인하는 습관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점점 지리도 보게 되고 인프라 같은 것도 보게 되고 부동산을 보는 눈이 생겼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집을 매수하기까지 몇 년이 걸리더라도 이런 관심을 가지고 있어야 나중에 진짜 집을 매수할 때가 되었을 때 이게 이제 발휘가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집값이 너무 많이 맞아요. 올라가지고 갭 투자도 쉽지 않고 대출도 많고 해가지고 진짜 이제 젊은 층에서는 맞아요. 집 사기 힘들다라고 말씀들 하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갭 투자를 적용하기는 조금 어렵지 않나. 그래 맞아요. 지금은 그렇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금은 또 자취를 하고 계신 분들은 지금 시작부터 20살부터 어떻게 보면 무주택자가 계속 유지가 되기 때문에 그 무주택을 계속 유지를 잘 해서 나중에 10년 뒤에 20년 뒤에 이제 청약을 넣는 거를 추천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만약에 내가 부모님과 계속 살고 있어서 무주택 유지가 되지 않는다라고 하면 사실은 나중에 30살 넘어서 결혼을 한다고 해도 제가 보기에 청약은 되기가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수도권 같은 경우는 그렇게 청약이 되려면 막 5, 60대가 돼야 되니까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럴 때는 우선은 이게 특히 사회초년생분들이 정말 다 서울에 살고 싶어 하거든요. 무조건 나는 중심지에 살아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조금 눈을 낮추고 좀 외곽으로 가서라도 이제 작은 집, 정말 작은 집이어도 낡고 작은 집이어도 조금 작은 집부터 시작을 해서 차츰차츰 수도권으로 이제 올라오는 걸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주식은 언제부터 그럼 시작을 하셨어요? 주식은 제가 작년 초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딱 좋은 시기에 네, 그러니까 계속 그 전부터 보고는 있었는데 겁이 너무 많아가지고 이걸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하는 시간을 계속 가지다가 이제 좀 시기가 그때 좋아가지고 이때는 지금 들어가도 되겠다. 지금은 들어가도 손해 보는 때는 아니겠다 해가지고 소액으로 정말 시작했어요. 처음엔 진짜 소액으로 시작했어요. 저도 어느 정도? 처음엔 진짜 그냥 10만 원어치부터 샀습니다. 10만 원어치 사고 그 다음날 계속 떨어지네. 이래서 또 10만 원어치 사고 이런 식으로 조금씩 샀어요. 지금 수익률이 어느 정도예요? 지금 전체 수익률은 뭐 왔다 갔다 하긴 하지만 30-40% 정도 됩니다. 그래서 장기 투자 같은 경우는 정말 우량주만 매수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몇 개 종목만 딱 골라놓고 정말 유명한 거, 정말 유명한 거, 뭐 삼성이나 뭐 다들 아시는 거 그런 거 10위 안에 드는 거 그것만 딱 골라놓고 그 안에서 저희가 그냥 비율을 딱 정해서 매수를 그때 하고 있어요. 그래서 금액을 뭐 따로 떨어졌다 뭐 이런 게 아니라 제가 정해놓은 날짜에 그냥 매수를 하고 있어요. 저는 암호화폐는 안 하고 있고 그냥 금 투자나 은 투자 이런 거는 조금씩 하고 있습니다. 금은 투자는 어떤 방식? 금은 투자는 이제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되게 좋은 게 있더라고요. 금은 상품권이라고 해가지고 제가 처음에는 광고로 들어와서 했었던 거였는데 너무 좋은 것 같아서 저도 조금씩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냥 정말 소액으로 하고 있어요. 그거는. 언제부터 시작하셨어요? 한 달 정도 됐어요. 그거는 얼마 안 됐고 그리고 유튜브 때문에 이제 들어오는 달러 같은 경우도 저는 교환을 안 하고 계속해서 그냥 쌓고 있어요. 달러도 그냥 이제 교환을 뭐 지금 당장 필요한 돈은 아니니까 뭐 교환은 하지 않고 계속해서 이게 제 달러 같은 경우도 예적금을 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달러도 계속해서 저축을 하고 있습니다. 장기 투자 기간은 어느 정도로 보고 계세요? 저는 5년에서 10년 보고 있어요. 5년에서 10년 보고 있고 우선은 지금 당장 필요하지 않다면 저 같은 경우는 집을 우선 매수를 했기 때문에 집을 갈아탈 일이 없을 이제 거예요. 5년 안에는 갈아탈 생각이 없거든요. 그 안에는 매도할 생각이 없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이제 집을 한번 갈아탈 때 언제 한번 이제 매도를 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5년에서 10년으로 잡고 있습니다. 암호화폐는 왜 안 하세요? 제가 암호화폐 다들 제 친구들도 조금씩은 하고 몇백씩이라도 다들 하고 하는데 저 같은 경우는 우선 24시간 보고 있을 수가 없고 제가 주식을 해보니까 제가 게으른 사람이란 걸 알았어요. 주식을 하면서도 매일매일 들어가서 그거 보는 게 쉽지가 않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런데 암호화폐는 얼마나 더 심하겠어요. 내가 자고 일어나면 10% 20% 떨어져 있을 수도 있고 게으른 자에게 맞지 않는 투자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암호화폐는 내가 감당할 수 있는 투자가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과감하게 저는 투자를 안 하겠다라고 결정을 했습니다. 특히 그런 것 같아요. 이제 지금 딱 재테크를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너무 빨리 부자가 되고 싶어요. 빨리
빨리 부자가 되고 싶으니까 저축도 막 절약도 최고로 절약해야 될 것 같고 초절약을 해야 될 것 같고 투자도 뭐 있는 건 다 해야 될 것 같고 막 그런 생각이 들면서 행복하지가 않거든요. 제가 그랬거든요. 재테크 처음 시작했을 때 1년 동안 정말 최소한으로 절약을 하면서 생활비를 정말 막 100얼마 쓰면서 막 그러면서도 초조하고 불안했어요. 맨날. 그리고 친구들이 뭐 하나 투자한다고 하면 맨날 그걸 밤새도록 공부를 하면서 그날은 집에 돌아와서 맨날 밤새도록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안한 거예요. 그걸 한번 해보고 나니까 아 이게 빨리 부자가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좋아하는 것들 하면서 이 돈에 대해서 내가 돈 관리하는 거 재밌어 하면서 오래 가는 게 더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미니멀 재테크를 하자라고 계속 이야기를 하게 되었었던 겁니다.